안녕하세요. 책 읽는 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마음의 속도를 늦추라입니다. 지언이는 장서호영, 펴낸 것은 다연 출판사입니다. 이 책은 미국 하버드 대학의 달벤 시아르 교수의 행복한 강의를 바탕으로 중국의 베스트셀러 작가 장사호영이 쓴 책입니다. 행복의 본질에 대해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와 일상 속 작은 행복을 찾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책입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행복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버드 대학교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다. 아직 공부 중인 학생, 이미 사회에 진출한 직장인, 심지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사람들도 모두 경외의 눈빛으로 하버드 대학교를 바라본다. 그들의 눈에 비친 하버드 대학교 졸업장은 명예와 부를 약속하는 보증서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하버드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강의 중 하나가 달벤 시아르 교수의 긍정심리학이다. 행복학이라고도 불리는 이 강의는 학술적 영역을 넘어 학생들의 인생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당연히 그는 하버드에서 가장 환대받는 교수이자 인생의 스승으로 떠올랐다. 그의 저서 해피어는 16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각국에 출판되었다. 물론 그 역시 처음부터 이런 반응을 예상했던 것은 아니다. 긍정심리학 강의를 시작했을 때 첫 수업에 온 학생은 겨우 8명이었다. 그중 2명은 도중에 강의 신청을 철회했다. 그런데 두 번째 강의를 열었을 때 무려 400여 명이 신청했으며 세 번째 학기에는 855명이 몰려왔다. 이토록 많은 학생 앞에 서는 것만도 떨리는 일인데 학생의 부모와 가족, 심지어 각종 매스컴 종사자들까지 강의를 듣겠다고 왔을 때 정말 너무 긴장해서 기절할 것만 같았다. 시아르 교수의 행복한 강의는 각계각층에 관심을 끌었다. 매스컴에 보도된 이후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CNN, BBC를 비롯 이탈리아의 라스탐파, 한국의 코리아 타임즈 등에 소개될 정도였다. 물질적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 풍족하고 부유한 현대사회에서 그의 행복한 강의는 현대인에게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동시에 행복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짚어내 진정한 행복은 생각보다 먼 곳에 있지 않음을 역설한다. 그의 강의는 대부분 개인적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에 기초를 두고 있다. 과거에 그는 하버드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으로 뽑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환학생으로 가기도 했다. 이스라엘에서는 스쿼시 선수로 전국 우승을 차지한 적도 있다. 누가 봐도 자랑스러워할 만한 성과를 이루겠으나 그는 지난 30여 년간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 그는 행복을 하나의 학문으로 연구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많은 사람이 알면서도 간과한 행복의 비밀을 알아냈다. 그 후 그는 자신의 개인적 경험과 연구 성과를 연계하여 참된 행복의 의미를 전파하기 시작했다. 행복이 인생의 유일한 기준이자 모든 목표의 최종 목표라는 그의 생각은 갈수록 더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얻고 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하루하루 나이를 먹어가고 생활이 점점 더 바빠질수록 우리는 세상의 다채로움에 점차 무뎌진다. 그러다 어느 순간 마땅히 감동해야 할 인생살이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자신과 마주한다. 실제로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행복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삶은 점차
빛을 잃어간다. 지금 아무리 분주하더라도 차분해보자. 지금 나는 행복한가?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성실이라는 이름 아래 매일 판에 박힌 똑같은 일상을 반복한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느낀다. 과연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혹시 행복은 옆집에 있을까? 옆집 사람은 나보다 돈을 적게 버는데도 그 집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분명 나보다 직장도 별로인데 매일 저녁 근처 공원에 나가 산책을 할 만큼 여유가 있다. 나처럼 고급 승용차를 모는 것도 아닌데 소형차를 타고 다니면서 항상 콧노래를 부른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1961년에 제작된 미국 영화 초원의 빛은 당시 각계각층에 호평을 받았다.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는 남주인공 버드와 여주인공 윌마는 서로에게 호감을 느낀다. 그러나 윌마는 엄격한 가정교육과 부모의 철저한 보호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다. 결국 버드와 윌마는 안타깝게도 헤어져 각자의 길을 가게 된다. 몇 년 후 해질 무렵 두 사람은 버드의 목장에서 재회한다. 시카고의 대학을 졸업하고 돌아온 윌마가 버드에게 쓸쓸함이 가득 묻어나는 목소리로 묻는다. 행복하니? 한때 찬란했던 그러나 지금은 평범한 농부가 된 버드는 자신의 집을 망연히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나는 한 번도 나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어. 인생이란 참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젊은 시절에는 인생을 알 수가 없고 인생이 무엇인지 알 때쯤 되면 더 이상 젊지 않다. 여기서 젊음이란 단순한 나이가 아닌 순수함과 열정을 말한다. 순수함을 저버리고 열정을 외면하는 일이 반복되면 우리 인생은 행복과 영영 상관없는 길로 전혀 반대되는 길로 향하게 된다. 사실 행복은 하나의 감각이다. 행복을 위한 조건은 없으며 모든 것은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행복하기로 마음먹는다면 길가에 흐름한 포장마차에서 끼니를 해결해도 얼마든지 즐거울 수 있다. 그러나 욕심과 이해득실에 얽매여 마음의 평화를 잃으면 산의 진미를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고 천하의 절경을 보아도 피곤할 뿐이다. 지나친 욕심만 버린다면 행복을 얻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지만 그래도 행복의 조건을 정해야 한다면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하나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나는 행복한가? 놀랍게도 우리는 이 중요한 문제를 일부러 외면할 때가 많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자신의 행복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무슨 일이 있느냐며 걱정한다. 사실 삶의 질은 관심사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면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면 자기 개발에는 자연히 소홀해진다. 반대로 정신적인 수준을 높이는 데만 관심을 쏟으면 생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모든 면에서 두루 균형 잡힌 삶을 원한다면 때때로 자기 자신을 점검해봐야 한다. 가끔은 스스로에게 나는 행복한가 하고 자문해보자. 행복과 돈의 상관관계. 샤르는 말한다. 돈과 행복은 둘 다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절대 서로 대치되는 개념은 아니다. 돈과 행복은 질 높은 삶의 필수 요건이다. 물론 행복감이 물질적 수준과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분명 먹고 살기에 급급한 사람은 행복지수도 낮다. 그러나 생계 걱정 없는 부유한 이들이 꼭 행복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실제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계층은 대개 중산층의 봉급생활자다. 이들은
당장 먹고 살 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사업 스트레스에 시달리지도 않는다. 그저 자기 가정을 지키고 맡은 일을 하면서 가끔은 친구들과 술 한잔 나눈다. 혹은 여가 시간을 이용해 독서나 서예 같은 취미 활동을 즐긴다. 이 얼마나 행복한가. 미국의 대학생 1,500명을 대상으로 전공 선택의 이유를 조사한 결과 무려 1,225명이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적성에 맞아서 혹은 흥미에 따라서 전공을 정한 학생은 고작 245명에 그쳤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다는 질문에 후자는 자신있게 자기 의견을 피력한 반면 전자는 대부분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삶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삶의 조건 또한 좋아진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자신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물질은 풍족해졌지만 행복감은 오히려 줄었다고 느끼는 이가 많다. 생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힘들 정도로 가난할 때는 돈이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지만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수입이 아무리 늘어도 그로 말미암아 행복감이 커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샤라는 말한다.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그들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가 아니다. 물질을 행복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려놓은 그들의 결정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 것이다. 연봉이 50만 위안에 달하는 A씨. 그에게 가장 큰 낙은 직접 장을 봐서 맛있는 요리를 해먹는 것이다. 자기 손으로 만든 맛난 요리를 먹으며 맥주 한 잔 마시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가 이런 호사를 누리는 날은 1년에 두세 번뿐이다. 평소에는 끼니를 챙길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바쁘기 때문이다. 과거에 연봉 50에서 60만 위안을 받았던 시양은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면 울컥 눈물이 난다. 곧 40을 바라보는 그녀는 아직도 독신이다. 게다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탓인지 최근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화병 증세도 있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날도 많다. 돈을 꽤 많이 벌었는데 어째서 행복하지 않았을까? 행복은 전적으로 개인의 마음에 달려있다. 돈이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다. 마음이 부유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 돈이 많다는 것은 부유하다는 뜻일 뿐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느리게, 더 느리게. 알프스산 중턱에는 시원하게 뚫린 넓은 도로가 있다. 도로 양옆은 꽃과 나무로 가득하고 온갖 나비가 춤을 추는 등 멋진 풍경을 자랑한다. 그런데 이 도로에 천천히 가면서 즐겨보세요 라고 적힌 표지판이 있다.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없이 지나가 버리면 이런 표지판이 다 등장했을까? 아마 목적지에 한시라도 빨리 도착하겠다는 일념으로 내달리느라 숨 막히도록 아름다운 절경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지나치는 것 아닐까? 과거에는 우리도 이웃과 소소한 집안일부터 나라의 대소사까지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는 시간적, 감정적 여유가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떠한가? 바쁘고 또 바쁘다. 오죽하면 잘 지내십니까? 라는 인사보다 많이 바쁘시죠? 라는 말을 더 많이 할까? 묻는 사람도 대답하는 사람도 바쁘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는 셈이다. 예전에는 손님을 배웅할 때 보통 천천히 살펴가십시오 라고 인사했다. 그런 뒤 손님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대문 앞에 서서 눈으로 배웅을 했다. 하지만 경제가 극도로 발달한 요즘 특히 도시에서는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비록 손님이 돌아갈 때 천천히 살펴가십시오 라고 인사하지만 손님도 차를 타고 쌩하니 사라져버리고
주인 역시 손님이 채 떠나기도 전에 집으로 들어와 버린다. 뒷모습을 지켜봐줄 마음의 여유도 시간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동안 어쩌면 우리는 많은 것을 잃고 있는지도 모른다. 솔직하게 생각해보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빡빡하게 들어찬 스케줄을 정신없이 따라가면서 속으로는 스스로 충실하게 살고 있다고 위로하지만 사실은 비할 데 없는 공허감에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는가. 인생은 편도 여행이다. 누군가는 비행기나 로켓을 타고 앞만 보고 달려간다. 기나긴 여행의 과정을 순간으로 압축해버리는 것이다. 잠시 쉬지도 멈추지도 않고 달려간 여행의 끝에는 잠깐의 쾌감만 남는다. 어떤 사람은 마차를 타고 천천히 심지어 두 발로 걸어서 산을 넘고 물을 걷는다. 그 여정에서 꽃과 새를 보고 나무와 곤충을 관찰하고 때로는 걸음을 멈추고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에 귀 기울이기도 한다. 이들이야말로 인생을 있는 그대로 즐길 줄 아는 것이다. 인생의 맛은 다양하다. 그래서 허겁지겁 삼키는 것보다는 천천히 씹고 음미해야 진정한 맛도 즐거움도 느낄 수 있다. 사람들은 이쁘럽처럼 너무 바빠서 도저히 쉴 여유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의도적으로 쉴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생활에 긴장과 이완이 반복되면서 더 멀리 더 높이 나갈 힘을 얻을 수 있다. 가끔은 바쁜 걸음을 멈추고 자신을 둘러싼 세상을 바라보자. 봄에 피는 꽃과 가을에 지는 달, 뜨거운 여름을 식히는 시원한 바람과 겨울을 감싸는 눈을 음미해보자. 풀이 자라는 모습을 봐도 좋고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을 봐도 좋다. 이 모든 것이 인생이 우리에게 베푸는 최고의 축복이다. 놓치기에 너무 아깝지 않은가? 무탈한 하루에 감사하라. 소피아는 오랫동안 자신이 행복하다는 자각 없이 살았다. 하루하루가 늘 비슷했고 감정적으로 격앙되거나 드라마틱한 사건이 벌어지는 일도 거의 없었다. 물 흐르듯 조용히 흘러가는 생활이었다. 언젠가부터 바람잘 없는 친구들의 삶이 부러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소피아는 친한 친구의 사고 소식을 듣고 헐레벌떡 병원으로 달려갔다. 친구는 다행히 목숨에 지장은 없었지만 꼬박 2달을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할 만큼의 중상이었다. 창백한 얼굴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힘들어하는 친구를 보고 있자니 소피아는 마음이 너무 아프면서 한편으로는 만감이 교차했다. 병원을 나서는 길 소피아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다. 문득 자신은 매우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한 군데 아픈 곳 없이 걷고 뛰고 가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가고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가. 소피아는 무탈한 나날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 깨달았다.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행복을 발견하지 못해서 불행하다. 인파와 차량이 붐비는 도시에 살면서 아무런 사고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 매일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담소를 나누며 따뜻한 차를 나눠 마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인 것이다. 아무리 대비하고 준비해도 재난은 부지불식간에 덮쳐온다. 그것은 예측할 수도 막을 수도 없다. 그러니 오늘 하루가 평범하게 지나갔다면 지루하다고 불평하는 대신 무사히 하루를 보냈음에 감사하라.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다. 무더위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와 일상의 작은 행복을 찾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